지금 강자가 지금 이제 다소 좀 오락가락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욕심이 좀 앞서고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선물 이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파동을 얘기를 하느라고 시장이 조금 혼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역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정작 제가 드려야 될 얘기의 10분의 1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간을 쫓겨서 녹화를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원래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만 또 선물도 이미 시작했던 것이라서 일단 오늘은 선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향후 이제 제 계획은 이제 선물은 아마 오늘이나 그 다음 기회까지만 그냥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 계획이고, 이 선물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절대로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중에 우리가 지표 분석, 즉 이 보조 지표라든지 각종 매매 기법에 관한 것은 결국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선물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보통 보조 지표를 많이 논하지만 선물을 이야기를 해야 이 지표 분석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의 개념과 선물의 어떤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우리가 원용되고 있는 지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미국 시장 장기 분석이나 이런 어떤 파동 분석, 어떤 한국 시장의 또 어떤 100년간의 어떤 파동 분석, 이러한 어떤 것들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아서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좀 더 심도 깊은 어떤 해부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이것도 자꾸 제가 계획만 세웠다가 뭐 그림이나 자료를 잘 못 만든다든지, 혹은 뭐 어떤 시간 관계상, 혹은 또 이런 것이 방송에서 과연 적합한지, 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 실제로 투자하는데 크게 뭐 유익한 일인지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잘 실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중간에 이런 것들도 겪어가면서 굳이 뭐 어떤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이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은 선물 시장의 역사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방송을 할 때 좀 비실용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굳이 뭐 이런 거 몰라도 되지 않느냐, 뭐 귀중한 방송 시간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관된 논조는 뭐냐면 정말 사고의 앞장사가 제 개인적으로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개인적 어떤 신상 발언일 수도 있고, 그 외에 현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문화가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떠한 이 시각이 정말 요 좁은 요 눈으로 그것을 자꾸 해부하려 드는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통곡을 해서라도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박 찾는 법, 무슨 거래량 분석법, 무엇의 비밀, 무슨 기법, 이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고, 일부 전업 투자자 중에서도, 데이트레이더 중에서도 일부 탁월한 사람 내지는 일부 자기만의 기법을 개발한 한 사람 정도가 가능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절정 고수라는 분들이 정말 투자만 하면 자기 말대로 100%, 500%, 1000%를 번다는 사람들이 왜 5만원, 10만원 돈 몇 푼을 벌고 그거를 종목 추천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들겠는가? 이것이 쉽다면, 정말 이대로 된다면, 자기 생각에 정말 자기가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자신이 있다면 왜 무슨 SNS 서비스, 무슨 실시간 종목 추천, 왜 이런 정말 따위 짓을 하고 살겠는가?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대박 찾는 법, 무슨 기법, 시골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특수한 기법,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걸 계속 들여다봐도 정말 그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정말 큰 눈으로 패턴을 보고 이해하고 내려다보면 정말 단순하게 성장주가 오를 때 지수는 이만큼 오르는데 우리는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더라. 뭐가? 가치주가 떨어지더라. 주가지수 1000을 가는데 가치주가 신저가를 갱신하더라. 그 당시에. 이때 이번에 어떻습니까? 주가지수는 겨우 이만큼 회복했는데 가치주들은 이만큼 올라가고
반대로 성장주들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것이 주식시장의 이치인데, 이것이 얼마 전에 쓸데없는 정보사 리서치에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 현재 종합지수 1000일대의 가격에 도달한 종목이 전체 상장 종목의 40%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그때 1000일 당시에 높았던 종목은 소위 말하는 코스닥의 거품 중에 왕거품제들이 높았지, 이때 1000일 때 이미 가치주들은 이렇게 꽂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가치주들은 겨우 5분 응선도 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SK텔레콤, 데이콤 무슨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타깃을 유양정보 새로운 기술, 어이구 이거 고점인데라고 100번수 200번 생각했을 때가 고점이듯이 롯데 7성 3인방이 올라가고 태평양이 오르고 그 외에 가치주들이 오르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 이것이 바로 허리도 아니고 무릎인데, 이것이 주식시장의 이치인데, 이것을 안에서 기술적 분석 무슨 대단한 대박 종목을 가지고 바라보려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바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그냥 이 이치에 따라서 그냥 올 연초 작년 말 계속 가치주를 툭툭 묻어놓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장기 투자만 하고 있으면 전부 지금 현재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은 전원이 나 있어야 정상인데 왜 투자자들은 회복을 못했는가? 바로 여러분이 정권방송 바라보면서 혹은 정권의 서비스 바라보면서 대박 아카데미 다니면서 한 결과 아닌가? 이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큰 눈을 보려면 바로 이러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선물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옵션 투자를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이 선물과 옵션을 알아야 되고, 이 선물과 옵션이 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갔나라는 기본 개념을 알아도 주식 투자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이 주식이라는 것의 족보를 알아야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나도 모르게 이 흐름을 내 몸에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가끔 선생님들 중에 역사를 물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부분에 참 불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내과학이다 그러면 내과학 주임 교수님이 시험 문제에 내과학에 무슨 백혈병을 발견한 무슨 의사가 당시 백혈병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런 문제가 도대체 환자 고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외과 의사가 무슨 수술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때 수술 기법을 개발했을 때 무슨 그 당시 사회는 어땠나? 이게 도대체 훌륭한 의사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저는 그때 강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지금 해야 됐어야 그때 이 선생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실이 거의 길었는데 선물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선물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옵션 이 두 개를 놓고,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주가지수 선물이라면 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를 사고 파는 것이라 했고, 옵션 역시 코스피 200 지수를 사고 파는데 지수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하나만 만약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선물 지수가 지금 100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100인데 선물을 우리가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선물을 내가 선물 100을 삽니다. 100을 샀는데 만기일에 선물 지수가 120이 됩니다. 그러면 선물을 산 사람은 어떻게 20에 이익이 납니다. 근데 만기일에 선물 지수가 8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기일에 20에 손해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선물은 매도란 게 있으니까 지수 100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선물을 팔겠다라고 매도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지수가 80이 된다면 이 사람은 20에 이익이 되고, 선물을 매도를 한 사람이 만약에 120이 되면 20에 손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선물이라는 것은
밭대기다. 밭대기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선물을 하기로 생각을 하면 어떤 논에서 나는 무조건 가을에 추수할 때 100만 원을 주고 사겠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논에서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뭐냐면 살 10가마의 가치입니다. 현재. 그런데 가을에 무조건 이 논에 나는 것을 몽땅 100만 원에 사겠다 했는데 가을에 이 논에서 12가마가 만약에 난다면 나는 그냥 똑같이 100만 원만 주고 2가마를 버렸습니다. 만약에 논에서 8가마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2가마를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품 선물은 살이다, 금이다, 석유다 이런 것들을 선물을 미리 사거나 해놓으면 그것을 미래에 현물로서 주고받으면 됩니다. 현물을 미래에 어떤 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이니까. 선물은 뭡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즉 코스피 200 지수를 사판다고 그랬는데 선물을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있다 가정을 하고 만기일이 되면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이 사람한테 만기일을 어떻게 주느냐? 방법은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업종별로 200개의 대표 종목이 포함된 평균 가격이니까 요거에 관련된 이 지수를 아예 포함된 종목을 원래대로 치면 이 주식을 선물 매수한 사람에게 만기일날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래대로 개념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피 선물 지수 100포인트일 때 내가 선물을 예를 들어서 한 계약을 샀다면 만약에 만기일에 102포인트가 됐다 가정을 하면 2포인트의 이익이니까 2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의 코스피 200이 지수의 종목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고 매도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즉 매도한 사람이 이 주식을 사서 이 사람에게 매수한 사람에게 건네줘야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정말로 다 준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서 주는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 걸쳐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물은 상품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즉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줘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대상으로 한 주식 코스피 200 지수라는 주식을 대상으로 선물 시장을 만들었지만 주식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에 해당하는 돈만 주고받는 체제, 이것이 바로 주가지수 선물인데 이 돈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은 한 계약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면 우리가 보통 주가지수, 선물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100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물을 한 계약을 산다면 내가 선물 한 계약을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100포인트, 포인트당 50만 원이니까 포인트당 50만 원인 선물인데 이것을 100포인트짜리를 사니까 100포인트 곱하기 50만 원 이것을 한 계약을 산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느냐? 5천만 원이 된다. 즉 만약에 지금 투자자 여러분이 지금 코스피 지수 90 정도 되니까 현재 90에서 100 사이로 오락가락하니까 100일 때 코스피 지수 100일 때 선물을 한 계약을 사면 5천만 원짜리를 주권을 사는 셈이고 권리를 사는 셈이고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90이 됐을 때 산다면 90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한 계약에 오면은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선물 한 계약의 가치는 낮고 코스피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물 한 계약의 가치는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매수 매도의 원리인데, 그러면 선물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몇 월 며칠 날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다. 이것이 우리가 5천만 원인데 지금 한 계약당, 그렇죠? 건물 한 계약은 우리가 1포인트는 50만 원인데 100포인트면 5천만 원이 되니까 현재 이것은 5천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선물이라는 것은 떨어져 버리면, 즉 포인트가 만약 90포인트, 80포인트, 70포인트 선물 지수가 뚝뚝뚝 떨어져 버리면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0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즉 선물 0포인트가 되면 0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선물 100포인트, 즉 선물 100포인트를 선물 지수 100포인트일 때 선물을 한 계약을 샀을 때 선물 지수가 만약에 90, 80, 60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나의 수익률은 나는 손실이 커집니다. 반대로 선물 지수가 110, 120, 130 올라갈 때마다 무한대로 커집니다. 이것이 옵션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즉 선물은 현재의 지수를 그냥 사서 이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맞히는 게임이다. 이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내리면 내리는 만큼 덕을 보는데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즉 현물과 틀린 점은 뭐냐면 우리가 현물이라는 것은 주식을 공격적인 방법밖에 없다. 즉 주가가 오르리라고 내가 생각되었을 때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오른다. 떨어지리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냥 팔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팔아놓고 주식을 보유 안 하고, 이때는 어떻게 내가 돈을 벌 방법은 없고 덜 잃을 방법밖에 없다. 이게 주식인데, 선물은 오르리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고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한다. 단 선물은 이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가 1대1로 만나게 되어 있다. 파는 사람이 있어 사는 사람이 있다. 왜? 실체가 없는 거니까. 지수만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현재 100포인트에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인데 이것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선물을 나는 매도를 해버리면, 매도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역시 어떻게 되느냐? 100포인트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2계약이면 뭐 2개, 뭐 1계약이면 1개. 이렇게 하면 한 개의 가치는 500만원, 자 5천만원, 1억, 뭐 이러한 가치가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매도를 하는데 이 순간에 누가 오르려고 생각하고 내가 매도한 것을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나는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지만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오르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세가 항상 균형을 이루는데, 매수세가 약화되면 선물지수는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매도세가 강하면 떨어질 것이고 매수세가 강하면 선물지수는 오를 것이다. 이것이 선물인데,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한 계약에 50만원인데 50만원이면 지수가 만약에 100포인트 때면,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 때면 100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계약수가 되는 금액이 선물의 액수가 되는데, 즉 한 계약이면 100포인트 기준으로 5천만원, 두 계약이면 1억, 세 계약이면 1억 5천만원, 이러한 가치를 내가 보유하는 셈이 되는데, 실제로 살 때는 이 많은 돈으로 5천만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선물 증거금만으로 삽니다. 선물 증거금은 우리가 15% 총가치의 15%만 내면 선물 한 계약을 인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선물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면 100포인트에 한 계약당 50만원에 내가 샀던 계약 수에 곱하기 0.15한 이 값이 현재 선물 매수할 때 혹은 매도할 때 들어가는 돈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약에 5천만원인데 0.15는 5천만원 곱하기 0.15는 750만원. 즉
750만 원만 있으면 5천만 원짜리 계약을 선물 계약이 100포인트일 때, 선물이 만약에 선물 지수가 100일 때, 한 계약은 5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한 계약을 사는데 총 한 계약의 가치가 5천만 원이지만, 선물 증거금은 15%만 있으면 한 계약을 인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15%인 750만 원을 내가 증권사에 지불하면 5천만 원짜리 선물 계약을 인수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현물을 살 때 미수가 증거금이 예를 들어서 현물을 사면 내가 현재 계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좌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증권사가 좀 틀리겠지만 보통 2.5배를 최대 가정한다 해도 25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데 현물을 미수 포함해서 250만 원을 살 수 있는데 선물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75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살 수 있다. 만약에 현물이 750만 원이 있다면 750만 원이 있다면 대충 한 1,500만 원어치의 현물을 살 수가 있는데 뭐 1,500에서 2,000 정도를 살 수가 있는데 선물은 액수 기준으로 치면 75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약 한 4배 정도의 같은 돈으로 한 서너 배 정도의 액수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게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은 바로 현물보다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크기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수익도 크게 낼 수 있고 손실도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지렛대 효과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서 흔히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을 하는 것은 똑같은 돈으로 현물을 샀을 때 우리가 2.5배밖에 살 수가 없지만 실제로 선물을 샀을 때는 무려 75%를, 즉 15%가 증거부금이니까 85%를 더 살 수 있다. 즉 25%를 더 살 수 있는 현물보다, 즉 2.5배를 살 수 있는 현물보다 무려 약 한 4배 내지 5배를 더 살 수 있는 지렛대 효과가 있는 것이 선물이다. 그러면 현물과 선물의 차이는 뭐냐?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물 투자와 선물 투자의 차이는 뭐냐면 선물 투자는 골치 아프게 거래소 1000종목, 코스닥 8,900 종목, 거의 2,000 종목에 속하는 종목을 안 봐도 되고 선물 지수라는 한 종목만 들여다보면 된다. 나는 하루 종일 코스피 지수, 200 지수의 움직임 그 한 종목만 계속 보면 되는데 하루 종일 관심 종목 40개, 80개 끄고 볼 필요 없다. 첫째. 둘째.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 싶으면은 매도를 할 수도 있다. 매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현물에 비해서 무려 5배에 가까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의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옵션은 무엇인가? 선물은 그러면 대충 알겠는데 자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선물은 그래 지수를 가지고 사고 판다 대충 그게 뭐 그런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지만 그럼 복잡하게 도대체 옵션은 뭐냐?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선물은 현재가만 살 수 있다. 현재 선물 지수가 90이면 90을 사든 팔든 혹은 85를 사고 싶으면 85가 될 때까지 나는 선물 지수 80을 사고 싶다. 그러면 선물 지수 85때까지 기다려서 선물을 사야지. 그건 뭐냐? 바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90인데 85에 사고 싶다가 말이 됩니까? 90인데 85에 사고 싶으면 90에서 매도를 해서 85 돼가지고 더 팔아버리면 5만큼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85 되면 굳이 사겠다. 이거는 현물 마인드다. 즉 하락을 기다려서 나는 이것을 그때 사야지라는 것은 현물 투자자고 선물 투자자는 현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만 보면 되는데 옵션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지수가 어디까지 가겠다를 예측해서 그 지수를 미리 사버린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옵션은 선물은 코스피 지수가 현재 100이면 100을 가지고 사고 파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옵션은 현재가 만약에 100이면
옵션 투자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105까지 갈려나? 혹은 95까지 떨어질려나? 혹은 110까지 갈려나? 90까지 갈려나? 떨어져야 됩니다. 그걸 미리 삽니다. 그게 옵션입니다. 즉, 현재 100이면, 지수가 100이면, 나는 110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90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110짜리 옵션을 살 수 있고, 혹은 90짜리 옵션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다. 선물은 현재 100이면 105를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옵션은 오를 것 같으면 저 위에 거,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밑에 걸 살 수 있다. 미리. 이것이 선물과 옵션의 결정적인 차이고, 선물은 내가 사서 거기서 방향에 따라가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옵션은 내 방향과 틀리면 곤란한데, 한 가지 선물과 옵션의 차이가 뭐냐면, 선물은 옵션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선물은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간에 내 생각과 틀리면 틀리는 만큼 손해가 납니다. 코스피 100을 샀는데 102, 103, 104, 105 오르면 그만큼 이익이 나고, 샀는데 100에 매수를 했는데 99, 98, 97, 96 가면 계속 손해가 납니다. 즉 오르든 내리든 내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무한대의 손실과 무한대의 이익인데, 옵션은 뭐냐면 나는 오를 것 같아서 110 옵션을 샀다. 그런데 지금 100인데 밑으로 내려버린다. 그럼 나 이거 안 해. 포기해버리면 된다. 혹은 나는 지금 100인데 떨어질 것 같은 90을 샀는데 말이야. 90을 샀는데 떨어지기는 고사가 돌아 올라버린다. 그러면 나 이거 안 해. 포기해버리면 된다. 이게 옵션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세상에 100에서 오른다 내린다 결정을 해놓고, 오르면 내 생각대로 올랐네? 떼돈 벌었다. 반대로 갔다? 나 안 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는 게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옵션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프리미엄인데, 옵션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만 사고 파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권을 내가 땄는데 식당 운영을 해보니까 식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식당 권리금을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식당 권리금에 들었더라도 나는 내달부터 나 식당 안 해 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건물을 산 건 아니니까 그것으로서 권리금 날린 걸로 끝이다. 그래서 옵션은 뭐냐면 이 100 기준으로 권리금이 붙는데, 왜냐하면 선물 권리금 없이 그냥 100을 사고 파는데 옵션은 권리금이 붙습니다. 왜 붙느냐? 한쪽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이 비싸고, 실현 가능성이 멀면 멀수록 프리미엄이 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인데 나중에 이게 이런 점수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150짜리를 산다 치자, 가정은 합니다. 그러면 현재 100인데 이게 한 달 만에 150이 되느냐? 한 달 만에 50% 급등 지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현재가 100인데 102.5가 가능성이 무지 높다. 이것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비싸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맞출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옵션은 현재가 기준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이 비싸고 현재가 기준으로 수치가 멀면 멀수록 프리미엄이 싸다. 이것이 바로 옵션입니다. 아직까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